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 큰 파장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요 황의조 선수의 상대 여성이 주장이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잖아요. 상대 여성이요 분명히 싫다고 했고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말한 녹취가 공개된 겁니다. 네.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묵시적인 동의 이 부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조금 더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예. 실질적으로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 여성 측 대리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네. 원래 6월 27일 저녁쯤 돼가지고 예. 통화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던 내용들을 지금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분명히 싫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서 이 영상 지워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있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피해자 여성 측에서 얘기했다고 하고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찍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진짜 미안하다. 다만 그것이 내가 유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도둑맞은데 그에 대한 것도 어쨌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 여성을 달래는 과정에 있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내용 자체가 보면은 죄를 인정하는지 아마 그 부분을 피해자 그러니까 황의조 씨 변호인은 다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촬영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촬영되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찍었는 건지 아니면 둘 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찍었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실무적으로 상당히 다투어질 것인데 예. 현재로서 지금 그 황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앞으로의 어떤 그 수사 진행을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 가지고 묵시적 동의의 범위를 점점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그와 같은 어떤 성범죄 특히 카메라에 이용한 촬영한 성범죄의 어떤 유죄 판결의 취지에 비춰보면은 예. 과연 황의조 씨가 무죄의 어떤 변론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좀 그거는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결국 불법 촬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황의조 씨 측 영상 촬영 당시에 피해 여성도 잘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놨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고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예.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때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했었다라는 취지의 설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걸 촬영한다라는 어떤 상호 동의는 설사 없었더라도 예. 정확하게 촬영의 상대방도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 휴대전화를 두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걸 보기 위해선 그 영상물을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실제로 사건을 하다 보면 예. 이 영상이 어떤 각도에서 찍혔는지에 따라 몰래 촬영인지 아니면 상호 인식하에 정말 그러네요. 좀 오픈된 장소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발언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찍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달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까지는 좀 상호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만 일단 만약에 황 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것보다 상당히 점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14조 같은 경우에는 예.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신체를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예. 사실 이것이 몇 년 전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가 네. 한 2년 정도, 2천만 원 정도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올랐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어떤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입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 사건을 하다 보면은 죄가 인정될 경우에 적어도 실형 1, 2년 정도는 실형이 나오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설령 그게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유무죄에 따라서 이 황의조 선수의 선수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흐름에 어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측의 진실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데 문제는 이 사건이 이제 2차 가해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황 씨 측이 이제 상대 여성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2차 가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교묘히 좀 피해가는 수준의 언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피해 여성의 직업을 밝혔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느 직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 이름을 밝히거나 이래서 특정이 될 정도는 아니고 이제 기혼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그 입장을 낸 건데 네. 이 입장을 낸 맥락은 그렇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고 피해 여성이 맞다라고 지금 여론전을 펴는데 네네네. 본인이 뭐 결혼을 했기 때문이고 이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절실한 상황 때문에 나를 좀 몰아세운다라는 취지의 예. 항변을 하고 싶었던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혹여나 이 피해 여성의 예. 신원이 노출되도록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하진 않거든요. 다만 2차 가해라는 게 바로 2차 가해성을 띄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러면 특정이 대상자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만 이게 도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의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황 씨의 친형수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어요. 구속된 상태인데 왜 유포했는지 경위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됩니까? 저도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이 네. 이 부분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아주 조심스럽다 보니까 언론 보도의 어떤 논조 자체도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두루뭉술한 점이 없지 않은데 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형법상 협박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카메라를 이용한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예. 했기 때문에 단순 형법이 아니고 성폭법상의 공갈 협박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부분이라서 사실관계에 논쟁은 있습니다만 이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 거 보면은 사안의 어떤 심각성이 상당히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사건이 큰 스캔들로 비화하면서 황 씨가 이제 과연 국가대표로 뛸 자격이 있냐 이 논란도 좀 맞아요. 일고 있는데요. 축구협회 측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도 A매치에서 출전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요. 됐는데요. 네. 클리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의 입장은 아직 유무죄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2018년도에 병역특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 제출했던 한 선수가 바로 국가대표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형이 확정되거나 하기 이전이었는데도 이렇게 처리를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전례에 비추어서 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